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질병 예측부터 맞춤형 처방까지 강원도가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구축 사업. 종합병원이 데이터를 제공하면 IT 기업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업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송호철 더존 비즈원 상무 그리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인 이기원 한림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강원도가 지금 중점적으로 정밀의료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강원도 그리고 의료기관과 함께 협약을 맺으셨습니다. 좀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배경을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가 처음 이 데이터 센터를 춘천에 만들고 조금 지나서 이 강원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그런 K-클라우드 파크라는 것에 투자를 해왔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K-클라우드 파크라는 게 뭐냐면 이 강원도에 있는 이 춘천에 있는 이 소양강에 깊이 있는 그 심층수의 차가운 그 물을 사용해서 이 데이터 센터에서 열이 나는 것을 이렇게 식혀줌으로써 거기서 어떤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그런 것을 기반으로 이런 어떤 데이터 센터 단지를 만든다라는 거였는데요. 사실 이게 데이터 센터 단지가 있어도 그게 사실 데이터 센터는 여기저기 지금 많이 만들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깡통이거든요. 비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우는 것을 어떤 걸 고민하냐면 강원도가 의료 쪽에 대한 데이터, 의료에 대한 이런 빅데이터를 통한 혁신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와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강원도가 그런 것들을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강원도와 함께 뭔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제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정밀 의료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정밀 의료가 뭔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밀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이게 뭔가요? 무슨 병이라는 게 일단 발병하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예방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 증상에 대한 진단, 치료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근데 명의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생각해 보면 우선 진단을 제대로 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올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상 경험이라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오랜 동안 진료 데이터로부터 이제 쌓여온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식생활, 기호생활 이런 일상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 또 문진을 통해서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많은 질환들에 이제 붙어 있는 이제 딱지 중에 하나가 그 병은 굉장히 유전적이에요. 그런 말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의 데이터, 라이프 로그라고 그러죠. 생활 습관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병원의 이제 진료 기록들이 있죠. 거기다 자기 유전적인 유전체 정보, 이 세 가지 유형의 데이터를 잘 모아서 이제 분석을 하면 특정한 환자에게 소위 맞춤형 진료를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생활 습관, 유전적 특징, 진료 기록을 통해서 앞으로 어느 시기에 어떤 질병을 앓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는 거, 그런 것까지도 예측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모아놓고 분석할 수 있는 소위 플랫폼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게 정밀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가면 실제로 건강 생활을 실천해 가면서도 의료비를 줄여가는 일도 이제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뭐 정부나 지자체 혼자만의 의지를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과 관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데 분야별로 좀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강원도하고 이제 삼성 서울병원 그리고 이제 더존 비즈원이 주요 참여 주체인데 강원도는 이제 사업 발주기관으로서 의료정보 데이터 산업의 이제 소위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이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역할을 이제 담당하는 것이고요. 삼성 서울병원은 이제 사업 주관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량을 보니까 이제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그 데이터 품질 인증 심사하는 데서 CDW, 이제 소위 클리니컬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거에 이제 처방 부분 데이터베이스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할 정도로 의료 정보 데이터 구조에 있어서는 아주 운영 경험도 풍부하고 역량이 되니까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셋업들, 그리고 운영하는 일,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임상 데이터를 제공해서 활용하는 일들을 이제 맡게 되고요. 우리 더존 비즈원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업으로서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을 이제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클리니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해서 빅데이터로 활용하고 분석 환경을 구축하는 일,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포털 서비스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연계하는 일, 이런 일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우리 지역 거점 병원들, 네. 강대병원이나 한림대병원들,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중소기업들, 의료 솔루션 기업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나 신병원 같은 그런 공공기관들이 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죠. 네.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번 사업에 더준비 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제 우선 데이터를 담으려면 네. 이런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같은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합니다. 저희 더존비조는 이런 클라우드 기업으로서 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네. 그 위에 이 병원에서 이 데이터들이 뭐 HIS 같은 병원의 관리 정보 시스템이나 EMR과 같은 메디컬 레코드, 팩스 같은 이런 의료 영상, MRI나 네. CT, 그다음에 패솔로지 같은 여러 가지 이런 세포에 대한 조직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라이프로그나 그다음에 유전체 정보 같은 것들이 다 병원에 있는 것들을 네. 이거를 잘 어딘가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클리니컬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잘 표준화시켜서 여러 참여 병원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데이터들을 다른 스타트업이나 많은 어떤 질병을 연구하거나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이 데이터 여러 병원에 모여 있는 이런 데이터를 갖고 이거를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클라우드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고 저희는 그쪽 부분을 이제 총괄해서 개발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의료 그 데이터들을 한데 모으는 그런 한데 모으고 네. 그것들을 가공하고 학습하고 네. 이게 이런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여러 기술들이 또 있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이런 컴퓨팅 자원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컴퓨팅 자원을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런 식의 민간 기업들이 이번 사업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많은 정부 사업들이 그 예산을 투입해서 네. 뭔가 용역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한 이후에 사실 이게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플랫폼이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고객과 이런 관계된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받으면서 얘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네. 이게 단순히 정부 사업으로 그냥 할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자생적으로 이걸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민간이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과제도 단순히 이제 정부,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투자하는 이런 예산뿐만 아니라 저희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여기다 같이 매칭을 해서 투자를 해서 네. 이제 진행하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것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은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예. 공공이 하지 못하는 예. 부분을 민간과 함께 예. 협업을 해서 네.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래서 또 지난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산면에 있는 본사를 방문해서 이 디지털 뉴딜의 방향 그리고 데이터댐 중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좀 어떤 개념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이게 그동안 수많은 산업에서 이 데이터들은 알게 모르게 어떤 장치나 소프트웨어에서 쌓여 있거나 그냥 버려져 왔습니다. 네. 그렇게 이런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따로따로 이 파편화되어 있고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는 모여서 그 안에서 과거의 어떤 패턴, 네. 어떤 특징들을 찾아내고 그 만들어진 특징과 패턴을 갖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분류해내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그렇게 머신러닝을 통해서 어떤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데이터 댐, 그것도 우리 춘천에서 한 이 데이터 댐은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이런 데이터, 영역에 대한 데이터들을 잘 정제하고 가공해서 이 데이터 댐으로 모으고 이 데이터 댐에 이 정제된 이 데이터들을 산업에서 아니면 여러 이제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필요한 데이터들을 잘 가공해서 공급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여기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통한 이런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통한 새로운 밸류들이 만들어지고 이 밸류를 통해서 자, 이 댐에 이 밸류를 만들어내는 스타트업들이 다시 이 산업에 이것들을 공급해서 이런 선순환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이 데이터 댐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또 이제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또 클라우드 시대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게 데이터댐이라는 단어와 함께 클라우드라는 단어도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우선은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어디냐라고 하면
결국 이 데이터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만들어지든지 어떤 이런 장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센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기존에 따로따로 이런 센싱을 해서 어떤 정보를 갖고 있을 때는 이 데이터는 모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 클라우드, 이 구름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걸 사용하게 되면 뭐 이런 거죠. 자기 이제 어떤 개인이 자신의 PC에다가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데이터들을 갖고 있으면 여기에만 데이터가 있는데 네.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접속해서 이걸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면 그 데이터들은 이 구름 안에서 이 데이터의 빗방울처럼 이 데이터의 빗방울이 맺혀져서 이 비가 내리고 이 비들은 댐에 모여서 네. 이 댐의 데이터의 이 빗방울이 아니라 데이터가 모여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질 수 있는 네. 이런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 클라우드와 이 데이터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AI 모델들, 네. 이 인공지능은 결국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소프트웨어에 반영돼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인공지능 모델을 그냥 사람들이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건 그냥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은 소프트웨어에 반영돼야 되니까 결국은 클라우드에서 시작돼서 클라우드에서 끝나는 것이죠. 이런 클라우드 시대가 지금 뭐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뭐 디지털 격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소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요체는 어떤 이 기업이나 개인이나 이 병원이 됐건 누구나가 모든 IT에 대한 혁신을 위해서 직접 투자해서 네. 뭔가 이렇게 서버도 사고 사람도 채용하고 해서 이걸 운영할 때 발생하는 이 비용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를 쉐어드 서비스화 시키는 겁니다. 네. 이거를 누군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 저희 더존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굉장히 잘 갖춰진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보안도 철저하게 관리하는 인력들을 계속 이거를 모니터링 시키고 굉장히 훌륭한 서비스들도 만들고 해서 기업들이 따로따로 투자하지 않아도 이 서비스들, 이런 혁신들을 바로 갖다가 반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네.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이게 뭐 자본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그런 마인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직접 투자해서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직접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런 디지털 격차가 커집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소기업들의 이런 중소기업이나 어떤 개인들을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이것들을 잘 훌륭한 서비스를 만들어 공급하면 대기업보다 훨씬 훌륭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좀 정부가 또 의욕적으로 이렇게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활동들 하고 계실까요?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강원도에서 저 원래 저기 경기도에 있다가 네. 이렇게 오면서 강원도에 굉장히 큰 애착이 생기게 되고 너무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저는 강원도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지금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 기반의 어떤 행정이나 데이터 기반의 혁신, AI,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이 이미 이 강원도에는 이 더존의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많은 기업들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더존도 있고 이 개인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네이버도 네. 있고 이 금융 데이터나 이런 삼성그룹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삼성 SDS도 있고 데이터가 엄청 풍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강원도를 다른 레벨로 이렇게 한 단계 이 산업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뭐 강원도에 있는 여러 지금 되게 뭐 이규영 교수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저희도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번엔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예. 시대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공공 클라우드에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도에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핵심은 이제 도민들의 이제 네. 삶 그리고 도정 그리고 이제 강원도의 경제 구조 전반을 이제 온라인 이제 디지털화 소위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네. 한 발 앞서 가자는 거죠. 그래서
도민 중심의 강원도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서는 디지털 신원 인증이라든가 마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행정, 금융, 복지, 그 상업 활동 등의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서 개인 정보를 굳이 수집하지 않고도 도민들께 이제 네.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들이 있고, 강원 관광의 또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도 중요한데, 숙박, 렌트카, 식당 예약, 레저 활동, 기후 등의 이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들을 결합해서 기존 사업자들한테는 이렇게 급변하는 트렌드에 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틈새 시장을 발굴하는 지원하는 일들이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거기다 이제 물론 우리 더존 비전도 그 사업의 그 영역을 이제 계속 넓혀갈 계획이 있는 것처럼 네. 저희 대학도 거기에 또 맞추어서 이제 비대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영역들, 그게 그 고등교육의 그 혜택을 못 보는 지역에까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소위 이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이런 사업들이 뭐 지역 균형 발전, 나아가서 도민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 도민들의 삶 하니까 이제 우선 그 우리 속초에서 먼저 시작한 그 일단 시켜 그 네. 앱이 요즘 아주 속초에서 이제 매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그래도 배달 부문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지만 그 사실상의 그 성과, 과실은 또 플랫폼 기업들한테 쏠려가고 정작 이제 그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과중한 이제 수수료 부담으로 이제 남게 됐다 하는 그런 네.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럼 공공 배달 앱을 좀 만들어서 이제 뭐 입점비도 좀 없애고 그다음에 수수료 부담도 없이 그렇게 보급을 했더니 가맹점들이 이제 주문도 늘고 또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축적되는 이제 의료 정보, 라이프 로그, 유전체 정보들이 정밀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건강 수명을 늘려주고 그다음에 의료비를 절감하는 등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의료 연구자, 의료 솔루션 기업, 그리고 제약회사들에게는 새로운 산업으로 진입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겁니다. 이미 자리 잡아가고 있는 디지털 사회로의 이 대전환에 있어서 강원도가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 기반 구축이라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목표에 한 발 다가선다고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좀 디지털로 전환하는 이런 변화는 불가항력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강원도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해결해야 할 과제, 넘어야 할 장애물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 계시는 많은 분들, 뭐 지사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밀어붙이고 공무원분들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데이터를 이렇게 모여 있지만 활용하는데 규제 같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규제, 지금 강원도에서는 규제 자유 특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의료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규제를 좀 이렇게 해소시켜서 많은 이런 스타트업들이 이런 지역으로 넘어와서 그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저희 입장에선 제일 더 큰 문제는 이런 인력, 그러니까 그런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고 가공하고 이런 쓸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부재가 제일 큽니다. 네. 이게 아쉽게도 사실 저희가 그런 인력을 여기서 찾는다 하더라도 여기 훌륭한 대학들이 있지만 그 대학들의 학생들이 뭐 이제 서울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인력이 없으니까 그런 AI 분야는 또 서울에서 채용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 지역과 저희 같은 산업과 이 학교가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잘 똘똘 뭉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주변의 산업기관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내는 그 시작할 때까지 그거를 조금 더 같이 긴밀하게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그 규제하고 이제 사람에 대한 문제는 이제 우리 상무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네. 세 번째로 제가 이제 걱정하는 문제는 사실 이제 디지털 격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이렇게 산업이랑 이 구조는 이미 데이터 사회로 이제 다 데이터 경제로 이전하고 있는데 거길 못 쫓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또 그리고 기존 산업의 경우도 그렇게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분야들이 있고 사실은 또 지역 대학의 역할이 그분들을 또 포용해서 그분들을 또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될 텐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은 그 대학들이 이렇게 아주 액티브하게 네.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다만 요 최근에 이제 좀 어려워지는 상황을 오히려 그런 변화의 기계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료 협업 네트워크와 정밀 의료 기반 구축, 이 강원도가 주도하는 혁신 사업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또 의료 격차 해소를 통해 도민들의 삶 또한 한층 더 풍요로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